제33회 이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드디어 마치게 되셨습니다. 네. 마치신 소감이 정말 굉장히 길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소감 그냥 마친 소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홀가분하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이게 좀 복합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홀가분한데 굉장히 마음은 무겁다. 네, 그게 제 소감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번 선관위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감리교회 쪽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독특한 특성들이 좀 많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가처분을 해서 다시 돌아온 이 사례가 5건인가 6건인가 되잖아요. 네. 이건 이게 장정과 사회법 관련해 이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수락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교리 장정을 지키는 것이 감리교회를 바로잡는 거고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독회장 선거 끝난 다음에 나타나지는 그 소송의 후유증들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날개 없이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없이 날개 없이 추락을 했고 또 교권이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교리와 장정대로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소송 없는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캐치프레이를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런 그 표를 걸고 서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섬겨줄 것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회법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오더라도 장정에 위배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누차 제가 그걸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부분이 이제 은평 동지방 한 지방이 부담금을 늦게 낸 거였습니다. 물론 지방회계가 수합을 해서 그래서 며칠 늦게 냈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를 장정에 의해서 우리는 판결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장정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그거를 받아주라고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총회 실행부위원회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이건 있을 수 없고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정이니까. 아무리 총회 실행부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총실에서 장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장정을 변형을 시킬 수 없는 게 총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평동지방의 사회법으로 가서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가처분 받아왔어도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그게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고 교권을 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과의 그 갈등을 좀 빚었고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안 하겠다라고 잠시 포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평동지방을 받아주는 걸로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시 들어와서 그거를 제가
뒤엎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총회 실행부위원회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부위원회에 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부위원회가 우임장 문제로 인해서 결국 성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했고, 결의한 그 부분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시흥남지방건에 대하여 우임장은 되지만 출석은 되지만 그러나 결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전에 결의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결의가 안 된 연회는 다시 재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관위원회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임시위원회까지 해가면서 그 부분을 치료했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결국 중부위원회도 선거무효 소송이 될 것이고, 선거무효 소송은 중부위원회뿐만 아니라 감독회장 소송도 역시 무효 판결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아래, 그래서 중부위원회에서 치유해 가지고 올 것을 제가 권유를 했고, 그래서 중부위원회도 그걸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결국 중부위원회에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에 마침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시위원회를 하지 못했죠. 임시위원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정은 결국 무시되어졌고, 장정을 지키려고 했었던 제 의지는 점점 더 사회법에 무능하게 그 장정이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거로 인해서 나타났었던 일들이 광림교회, 평신도 선거권자, 그리고 시흥남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그리고 거기에 이철 후보의 그 가처분 결정까지 전부 사회법으로 가서 판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가처분 판결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사회법 앞에 우리 장정이 너무 그 힘이 없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 진행이 결국 사회법으로 어떻게 될는지, 또 앞으로 어떤 소송이 계속되어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결정을 했고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법에서는 패배를 한 거거든요. 비록 본안이라는 게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늘 말씀하시기는 사실은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받아들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사회법의 결정문을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네. 그럼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도 사회법에서 결정난 판결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옳지 않은지는 이제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판단한 것은 장정에 의하여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한 것이,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단 내의 것으로 네. 맞는 건지, 네, 아니면 네. 사회 통령상 맞는 건지? 교단 내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사회법에 의해서 판결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정을 지켜야지 우리 감리교가 살고 우리 감리교회의 교권이 회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회법에 이렇게 우리 교단을 그 법으로 이렇게 판정하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류와 장정위에서 판결을 받았으면 그 판결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법에서는 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거냐. 이 생각하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장정에 의하여 교류와 장정에 의하여 올바른 판단을 했고 결국 사회법은 교류와 장정이 무시되어진 채 그 사회법에 의하여 또 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졌고 그리고 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거는 판결문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교단에 있는 우리 장정과 교리의 법이 사회법하고 좀 일치돼야 될 부분에 대한 과제는 좀 남았을 거라고. 그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장정 개정위원들이 고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서 앞으로 사회법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또는 사회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규례와 장정위에서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회법에서 판단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규례와 장정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법과는 또 무관하게 또 우리 그 위원장님의 또에 대한 오해들이 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누구 편 아니냐, 근데 이런 거를 비롯해서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 오해에 대한 소회를 좀 풀어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질문에 대답 좀 해주시죠. 네. 뭐 오해에 대하여 내가 해명한다고 그래서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굉장한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그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저에 대해서 중상모략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개인을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아주 사표를 내라. 제가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돕겠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사표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갔다. 저는 그런 오해가 뭐 밖에서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선거관리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의 경우에 누구에게 기울어지고 누구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 어떤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이해해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그게 맞다 그러면 내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차라리 사표를 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누구와 가깝다, 동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선거를 연기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핀다, 뭐 수없는 오해를 받았는데 그거는 결코 오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마침 그때 이제 중부위원회 건인데 중부위원회가 그 하자가 있으니 하자 치유를 해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중부위원회도 그걸 인지를 하고 하자 치유하겠다. 그래서 임시연회를 하려고 그랬고 임시연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코로나 사태가 또 악화되면서 임시연회를 못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치유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거를 연기하겠다라고 해서 연해 총무가 앞에 나와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연기해주면 하자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받고 우리가 선거를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위원회는 하자 치유하려 생각하지 하지 않고 그냥 법원으로 가서 가처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중부위원회가 같이 선거를 치른 거는 맞습니다. 또 그거는 또 선거를 못 치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잘 치르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관위원장도 정말 옆에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옆에서 봤고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감리교인들이 좀 선관위를 좀 사랑해주고 좀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기자의 입장에서도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게 좀 지켜봤는데요. 우리 감리교인들한테 선관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박계하 목사님이라는 개인 신분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선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말 축제와 같은 선거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판, 판이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늘 선거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선거법이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를 지켜보고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느 개인에게 집중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전체 의견을 존중을 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에 의하여 진행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었으면 서로 이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좀 신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선거 때 후보들께서도 좀 자신 있고 당당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들에게도 좀 떳떳하고 그래도 당당한 그런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유권자들이나 감리교의 모든 그 감리교인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또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소송들입니다. 이 소송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소송 때문에 감리교 무너진 겁니다. 그 소송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 교권도 지금 잇만만큼 망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소송이 없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신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